이제 상대 경시, 이제 연대 경시, 그다음에 뭐 HME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문제 파악의 의도라든가 사고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건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시험 문제들,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맥스라는 교재, 그 다음에 상대 경시 기출, 이건, 그 다음에 KMC 직접 이렇게 다 기출. 구매하셔서 네, 이건 적용하시는. 그렇죠. 네. 이거 뭐 뒷광고가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데 네. 저희는 앞광고, 이거 제가 진짜 돈 주고 산, 네. 진짜 돈 주고 구매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한은조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개발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개발 의사가 한번 있으신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여쭤보도록.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은 소장님을 보면서 정말 수학 영재신데 천재시죠. 그렇죠. 네. 천재신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 결국 수학 교육이라는 게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고 성장하는 건데 네. 한번 한은조 소장님도 한번 출시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생각 있으시면 네, 저도 한번 보고 계실 건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려운 문제 진짜 잘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풀이는 쉽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구매는 네, 누구나 구매 가능하시죠? 네. 네. 그래서 앞광고라는 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맞습니다.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깊은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정말 흔히 이제 강추, 강추. 그래서 좀 아까 어떤 어머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파악을 하고 우리 아이의 상을 좀 파악하고 상대 경시나 이런 것들은 접근하셨으면 하는데 목표에 대한 설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네. 근데 경시대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시대에 이제 50점으로 입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퇴근하신 아버님한테 우리 아이 이번에 입상했어. 와 너무 잘했지. 그랬더니 아버님이 몇 점 맞았는데 그래서 50점. 근데 몇 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수능도 100점 맞는 시대에 50점이 뭐야? 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점 맞기는 정말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가 시험을 보고 처음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한 20점 30점이면 10점만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차분히 연습하시고 또 그 다음은 10점 이런 형식으로 가신다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이 정말 교육에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수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참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학 경시대에는 수학적 기반으로 참가를 하시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흥미 유발. 경시대를 보고 나온 아이들이 어려웠지만 또 보고 싶어해요. 그 어떤 본능인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에 대한 자극에 네. 대해서 오는 희열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본능이라서 경시대를 참가하면서 수학적인 경험도 흥미에 대한 유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사고력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확실히 키울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마지막으로는 어머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서술형에 대한 풀이 해결 능력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수학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학 경시대를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양한 수학적 경험, 네. 사고력 증가,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비정형화된 해결 방법.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형화된 생각 말고 네. 창의적인 생각. 그렇죠. 네. 최근 수학 경시대에 대한 출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뭐가 유형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해 그쵸. 주셨어요. 예. 네네. 통계, 네. 경우의 수 문제들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 네. 융합적인 영역들이 출제가 되니까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정말 네. 꼼꼼하게 풀어야 그쵸. 됩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배점이 높은 것들이 있고 네. 마지막에 아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이제 뒷문항 네. 20번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과제 집착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딱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꼼꼼하게 해결해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융합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다라는 건 생활 속의 수학을 물어본다는 거. 그렇죠. 경우의 수를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기준을 정해 주세요. 아이가 큰 수든 작은 수든 그런 기준을 잡고 본인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그러니까 풀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크기 순으로
혹은 뭐 반대로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어머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경우의 수는. 물론 하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떤 그 교감도 더 잘 해보시고요. 네. 6세 아이를 물어보셨어요. 6세 6세 아이는 아이.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모국어가 제대로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 문장에 대한, 문단에 대한, 그다음에 단어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대수에 대한, 수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수, 가르기, 모으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7교를 이용한 도형에 대한 감각 잘 키워주시면 6세부터 그런 식으로 간다면 7세 때는 조금 더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는 큰 계획을 세우고 가셨으면 6세 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7교를 이용한 도형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로 좀 연습을 시켜주시면. 뭐 한글은 기본이고. 그렇죠. 한글은 기본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제 집착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입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확실한 입상은 결국 과제 집착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2점, 3점 네. 이렇게 아깝게 입상을 못하는 경우들은 저 부분에 대한 네. 것들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참고로 이 경시대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마다의 상황에 맞게끔 경시대회를 어떤 경시대회부터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을 각자마다의 조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동 같은 건 또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장 그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글부터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키시면 6세, 7세는 훨씬 더 차분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제 집착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과제 집착력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 분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과제 집착력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퍼즐 게임이라든가 보드게임 같은 것들, 체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장들을 좀 던져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했을 때는 적절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외적 보상이 아니라 격려에 대한 부분, 네.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과제 집착력에 대한 부분을 키우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뭐 끝까지 해결해보려고 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어려서부터 너무 해결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끝까지 해봐 라고 하는 그것도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간다면,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SOS를 보내면 조금의 힌트, 조금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해 가면서 조금씩 시켜주시면 좋고요. 네. 만일에 어머니들 말씀하시네요. 노크, 플라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하고 7세가 어머님이 설명하는 걸 싫어하는 7세 아이들 자존감, 자존감. 자신감이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라고 보니까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 문제가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도보세요, 어머니. 네.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교내 수학 경시 대회는 별로 없죠. 사립초가 사립 있죠. 빼고, 예, 사립 사립초. 빼고는. 예, 사립초에서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사립초에서 보는 경시대회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을 참고하셔서 잘 참고해야죠. 예, 네.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